국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 의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농단은 이미 의료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학생의 휴학 승인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는지요?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횡포에 항의조차 못하고 입을 다무는 현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습니다. 대학 총장들이 스스로의 권위와 존엄을 내버리는 모습은 슬프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묻는 외국인들의 의문을 들으며 참담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농단에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의과대학 교육은 파행을 겪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 실습과 이후의 병원 실습은 파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편히 지내는데 의대생들과 의과대학 교수들은 혼란과 고통 속에 10년 이상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의료계가 끝까지 정부의 무모한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합의할 수도 없고 합의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며 그분들에게 면죄부만 주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농단의 역사에 이들을 기록하고 끝까지 이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중재는 하기 싫고 중재자의 모습만 노리는 여당 국민의힘의 질과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혹시 그 말씀하신 게 내년 의대 모집 전면 중지를 이제 촉구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의대 모집 정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불행한 일인데요. 아마도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화를 해서 뭔가 이제 바꿔봐라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사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요, 서로 간에 뭔가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의대 교육 환경이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돼 있는데 결국 정부가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르고 이걸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것을 회의로 포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요, 지난 5월부터 이미 의대생들의 진급은 불가하다는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모르시는데 이제 대학이 3월에 개강한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에서는 3, 4학년은 1월에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5월이 지나면 벌써 2월, 3월, 4월, 5월 한 학기가 다 지나간 셈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르기 전에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제대로 안 한 학생들이 진급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결국 나중에 의사 면허를 받고서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데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당장 5월이 되면서부터 4,500명이 아니라 7,500명이 교육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려 10월, 11월까지 설득하겠다만 반복해 온 겁니다. 결국 대책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여의정 협의체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겠다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저희도 뭔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대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직권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 사태까지 와서는 도저히 7,500명이 교육을 받을 환경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에 정부의 어떤 변화가 없이는 비대위의 차원에서의 어떤 변화도 또 없다는 말씀이신 예, 건지. 그렇습니다. 여의정 협의체에 지금 의료계 두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대한의학회하고 KAMC인데 거기서는 사실 의대 증원부는 조금만 줄여서라도 그런 이제 내용을 합의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그 여의정 협의체에서 그런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의협과 지금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데 혹시 뭐 그 두 단체에 의협을 대표해서 좀 이런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셨거나 예, 아니면 뭐 그런 지금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비대위원회 이번에 두 단체가 빠져 있는데요. 의견이 달라서 일부러 넣지 않으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대한의학회하고 KMC에서 아마도 이제 특히 KMC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 교육을 직접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은 당면한 과제잖아요.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태가 온 거에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3개월 동안 이직도 못하게 만들고 월급도 주지 말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전공의들에게 한 여러 가지 정부의 가혹한 처사들이 있었습니다. 의료계 전체적으로는 그런 문제를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신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단체들은 또 자기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있으니까 그걸 주로 보면서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참여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료계 전체로 보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 입장에서는 전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대위에 이제 왜 참여를 안 하시냐? 그거는 뭐 아마도 그런 부분과도 좀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비대위 입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또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셨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아무래도 같이 이제 참여하시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에 와서 최근에 이제 여의정 협의체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부터 저희는 의미가 없을 거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고요. 실제로 회의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의료계 직역이 하나로 모인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일을 하니까 무거운 짐을 벗으시고 거기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또 그 두 단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첫 번째 회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